이제 중국도 고기술이 필요한 이제 선박들을 만들 줄 아는구나라고 하게 되면은 저가 경쟁에서 우리가 불리한 게 아니야. 원래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마진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 실적이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성장성을 좀 보일 수 있긴 하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제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트럼프가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승인했는데요. 조선업에선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결국에는 지금 뭐 전 세계 조선업 1위가 이제 중국이죠. 이제 중국이고, 물론 이번 회담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요구를 했던 거는 핵 연료 이제 잠수함 개발을 얘기를 했고, 이제 미국은 좀 승인을 했지만은, 물론 중국에서도 사실 뭐 딴지를 좀 거는 모습이 있긴 하겠지만은, 보통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탱커선이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선이 있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LNG선이나 뭐 메탄올선과 같은 조금 고난이도 이제 선박들을 만드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컨테이너와 탱커 쪽은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캐파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대다수의 수중 물량들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가져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만약에 핵연료 핵 추진 잠수함을 시작 개발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는 고난이도 이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좀 보유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중국보다 한 단계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 왜냐면은 LNG선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어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거긴 맞는데,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슈 이후에 사실 중국도 실제로 LNG선 관련된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게 아마 내년쯤에 이제 본격 인도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보는 거는 이제 중국도 LNG선과 같은 조금 고기술이 필요한 이제 선박들을 만들 줄 아는구나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나중에 저가 경쟁에서 우리가 불리한 게 아니야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이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라면은, 지금 캐나다도 그렇고 저기 이제 폴란드가 잠수정 관련 수주 한 60조짜리를 계속 준비 중에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에 대한 경쟁력을 조금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큰 이슈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금 1억이 있다면 조선주에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대형주 또는 기자재, 협력사 쪽도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워낙 근데 최근에 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대다수의 그 마스가 관련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에 자주 주가가 올라온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3, 4분기 때부터 이제 특히 대형 3사들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은 우크라이나 이전까지는 대부분 다 저성가 물량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경쟁력이 굉장히 센데, 이게 저성가 물량들이 실적이 잡히다 보니까 영업이익에 대한 계산이 마진이 굉장히 빡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어제도 이제 현대중공업 실적 발표가 나왔지만은, 원래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한 5%에서 6%, 그게 한 자릿수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마진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그때 아마 이제 카타르 에너지 쪽에 이제 울량받았던 에너지선이 대략 한 100척 중에서 30척씩 이제 나눠 가졌습니다.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이라는. 추후에는 2차 이제 물량까지 가져갔는데, 그게 이제 내년 이제 한 상반기쯤에 실적이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성장성을 좀 보일 수 있긴 하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제 기자재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오늘 대다수의 조선주들은 급락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은, 저는 이때 기회를 봐야 되는 게 하나 엔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게 특히 이제 하나그룹 쪽에 이제 제재를 가했었죠. 제재를 가하게 되면서 특히 뭐 하나오션이나 뭐 하나엔진이나 뭐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중국 조선사들은 하나엔진의 작년 12월을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엔진의 그 DF 엔진을 한 6,500억 정도 이제 수주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중국의 1위 조선사 업체입니다. 이걸 왜 해야 되냐면 IMO가 있어요. 그게 국제회사 기구가 있는데,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규제를 탄소 제로까지 만드는 규약이 있습니다. 근데 50년까지가 아니라 이게 10년, 5년 단위로 단단 끊어야 돼요. 그러면 중국은 그 엔진을 만들 수 있냐?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엔진이 이게 이 물량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제재를 풀었죠. 풀으면서 이제 하나 엔진이 향후에 더 추가적인 수주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엔진은
중국조선사,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은 이제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엔진 1위 회사들은 저기 힘센 엔진이라고 해서 현대중공업의 자회사도 있고 비상장에 있는 회사이긴 한데 그 회사를 두고 있긴 하지만은 상장사 중에서는 하나엔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엔진 쪽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엔진을 그나마 뭐 아까 뭐 투자금 중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중장기적으로 하나엔진을 좀 보는 게 좀 맞지 않나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요즘 조선주 분위기 아직 초입인가요? 아니면 피크인가요? 피크도 아닌 것 같고 초입도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아까 반도체도 증설 얘기를 했지만은 수주는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캐패스에 대한 한계가 있죠. 우리가 거제 조선소가 있고 울산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조선소를 더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속초나 뭐 어떤 데 늘리면 돼. 못합니다. 이거는 국토 환경부 승인도 떨어져야 되고 IMO 국제회사기구에서도 이게 조선소 같은 경우는 좀 환경과 관련된 좀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게 현대중공업도 저기 수빅 조선소라고 이제 필리핀 쪽에 조선소를 이제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여기서 하나오션도 미국에 이제 필리 조선소를 이제 인수를 했죠. 그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캐펙스를 활용하는 이제 측면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성가 물량이 계속 지속되냐?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신조선가 지수가 184예요. 이게 2007년도 그때 이제 조선 그때 굉장히 호황 사이클이었을 때가 191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한 189까지 좀 올라왔다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성과 지수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이 지금 뭐 중국에서 선박에서 건조됐던 선박들에 관련해서는 입항 수수료를 좀 매긴다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과연 이제 뭐 MSC나 머스크와 같은 이제 가장 큰 해운사들이 중국 쪽을 안 하고 우리나라 올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향후에 우리나라 수주가 고성가 물량들을 좀 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죠. 흔히도 얘기를 합니다. 서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이 원래 한 5% 영업이익률이었는데 지금 거의 25%까지 지금 영업이익률이 나오죠. 이 그 캐파 증설에 따른 효과가 과연 선박 쪽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는 뭐 추후에 조금 이와 관련된 좀 정책적인 모멘텀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흔히 뭐 존스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선박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지을 수 있게 이 법이 통과되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도 있고 삼성중공업 다 각각 개별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은 최근에 현대미포와 이게 합병을 했죠. 이제 합병을 했다라는 거는 미국의 이제 군함을 건조를 받아요. 존스법이 통과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군함 같은 경우는 거의 중형 선박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대역 선박에 대한 도크밖에 없어요. 근데 현대미포 같은 거는 중소형 선박들 위주로 도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함은 중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현대미포는 또 그 군함 쪽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미포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저게 또 싱가포르 쪽 법인 쪽에 만들어 놨거든요. 왜냐면은 미 해군이 싱가포르 쪽에 또 미 해군 기지가 있어가지고 싱가포르의 그 현대미포에 있는 법인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향후에 좀 전략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중공업의 조금 큰 이제 그림이라고 좀 볼 수 있다고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MRO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또 독단적으로 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LNG 화물창 이게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또 올라왔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화물창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의 GT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성과에서 거의 5% 로열티를 그 프랑스 GTT가 다 가져갑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삼성중공업이 이 기술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수주를 받으면은 그냥 이 로열티 5% 주가를 그냥 삼성중공업이 가져가는데, 만약 우리나라 대형 다른 두 개 회사들에게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중공업은 새로운 밸류에이션에 대한 릴레이팅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개별
개별적인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좀 부각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이제 필리 조선서가 아마 흑자 전환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잠수정 결국 핵 연료 추진하면서 사실 좀 하나오션이 가장 좀 빠릅니다. 빠르고 있고 예전에 울산 호위급 잠수함도 마찬가지로 수주를 받은 적도 있었고 캐나다 그리고 미국 쪽과 관련된 뭐 그런 군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조선 3사들의 좀 개별적인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업이 다시 주목받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이클의 변화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2007년도에 그때 업황 사이클을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고객사가 있어야 되고 그 고객사가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물동량이 많아져야 이제 새로운 선박을 건조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생각보다 조선 사이클이 길게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뭐 10년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긴 하는데 지금의 이제 조선 업황 사이클 같은 경우는 특히 뭐 MSC나 저 머스크나 저 유럽 쪽 이제 그런 해운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됐죠. 그렇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경기 침체에서 이 경기가 살아나는 구조로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럽의 12도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고 결국 관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시장의 물동량이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선박 수요, 건조 수요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번 조선 사이클은 좀 길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 조선업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기회일까요? 쉬어가야 할 시점일까요? 그동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조선사들의 사실 리스크 같은 경우는 3분기는 일단 다 반영됐습니다. 그게 일회성 비용이죠. 왜냐면은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조선사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결국은 대규모 파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파업은 끝났죠. 파업이 나오면서 각 3사들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 때 일회성 비용이 그 성과급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인건비였죠. 원래 인력 부족이 작년 1분기에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워낙 조선사들이 오랫동안 크게 부진을 하다 보니까 전문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특히 태국 쪽이나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올라왔는데 숙련 노동자가 사실 좀 많이 좀 부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인도 시점이 조금 지연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좀 안정화 이제 되면서 이제 조선사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던 리스크들을 많이 좀 해소되어 왔다는 측면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조선사들도 돈을 좀 본격적으로 벌기 시작을 했고 마이 연말 이후에 이제 주주하는 정책이 이거 본격적으로 좀 시기가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중국이 뭐 하나 그룹과 관련된 뭐 제재를 뭐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는 만약에 추후에 과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워낙 이제 미중 관세들과 변동점이 생기긴 하겠지만은 입항 수수료 부과와 관련된 이제 중국 건조 선박에 관련해서 그게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해봤을 때는 그건 조금 이슈는 되긴 하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조금 좀 낮다라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 조선사들의 리스크는 조금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을 비롯해서 삼성중공업, 하나오션까지 포함한다면 지금 조선 시장에서 진짜 대장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결국은 캐파 큰 회사가 대장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아까 단기적으로는 삼성중공업이라고 살짝 얘기를 했고 하나오션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긴 하겠지만은 확실한 거는 HD 현대중공업이 이 캐파에 따른 수익성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HD 현대마린솔루션도 있고 여기다가 아까 힘센 엔진도 있고 그리고 이제 HD 현대 마린 엔진도 있다시피 비포와의 그런 시너지 효과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본다고 했을 때 HD 현대중공업이 20% 영업이익률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대장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 정부가 로봇, 자율주행 등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에 대해 논의한다는 소식에 로봇 관련 기업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전에 최태원 회장님이 어느 한 뭐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규제들을 빨리 뭐 완화시키지 않게 되면은 실제로 지금 중국과 경쟁해서 5년 이상 뒤처질 수도 있고 이미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나 이런 뭐 철강이나 이런 산업을 봤을 때 엄청나게 뒤처질시 AI나 로봇 쪽에 빠르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또 한 번 또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다시피 굉장히 크죠. 지금 중국은 어젠가 이제 유니트리 로봇이죠. 이제 지금 중국에서 만드는 이제 핵심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회사인데 아마 연말이나 내년쯤에 IPO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뭐 10조를 보고 있긴 하지만은 10조 원 이상의 이제 밸류도 시장에서 보는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중국은 사실 중국은 늘 항상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가 뭐 무시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빠르게 개발 속도가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인 상황에서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로봇들 같은 경우도 2년 전부터 뭐 배달 로봇 같은 경우도 뭐 도로교통법 이제 뭐 샌드박스 규제를 이제 완화하면서 이제 앞에 나가고 있고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제 BYD 같은 경우도 실제로 BYD는 중국 내에서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FSD와 같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신의 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중국 BYD는 신의 눈이라는 이제 자율주행이 있는데 이거를 거의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테슬라의 이제 FSD 같은 경우는 대략 한 뭐 대당 1,000만 원 정도 수준을 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미국도 이제 여러 가지 교통 당국에서도 좀 규제 완화하고 되고 뭐 이게 뭐 체크를 하고 있는 좀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 시장이 누가 빨리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시장이 좀 나올 거로 보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3년 전에 이제 G90 그 라인업에서 레벨 3단계의 그 자율주행 차를 출시를 한다고 했는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벤츠는 이미 출시를 했어요. 출시를 했는 상황에서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좀 기술력에서 뒤처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조금 위기감 의식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에서 빠르게 또 개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로봇주나 특히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생각보다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로봇주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지금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굉장히 주가가 엄청나게 좀 많이 올라왔었죠. 원래 이 회사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도 만들고 그 다이나믹 셀이라고 하는 액추에이터 이제 감속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게 흔히 말해서 뭐 우리 뭐 팔과 관련된 뭐 근육과 비슷한 뭐 뼈대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게 LG전자 관련형으로 유명합니다. 이 회사가 한 13% 정도 LG전자가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고 아직 오피셜은 아니긴 하지만은 예전에 이제 중국인이 SNS에 올렸었죠. 테슬라 오티머스 로봇에 들어가는 밸류체인이 LG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로보티즈가 저기 마곡동에 있거든요. 마곡동에 LG 사이언스 파크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 이쪽에 밸류체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보이고는 있는데 그만큼 기술력도 많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런 이제 부품 관련 회사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테슬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밑에 뭐 회사도 있긴 하겠지만은 일본에 화나기라는 회사가 있고 야스카와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부품이 굉장히 비싸고 기술력은 없습니다. 대신 중국은 가격이 싸요. 가격이 싼데 아직까지는 기술력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생각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대략 한 중간 정도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휴머노이드 로봇과 좀 기술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 키텍스에서 로봇 월드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제 전시회가 열리긴 하는데 뭐 오늘 뭐 네이버에서도 이 휴머노이드 뭐 배달 로봇 루키 뭐 공개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당장에 전 세계적으로 뭐 진입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경쟁을 펼친다.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일단 모멘텀으로 조금 해석하는 게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로봇주들 중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은 대기업들이 움직이는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좀 보이고 있고, 불과 이제 CES 2025가 1월 달에 열리고, 이제 이중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통 1월 초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 당시 언제 올해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24년 12월 31일 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티스 이제 최대 주주 이제 콜옵션 행사를 하게 되면서 그때 로봇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1월 초에 LG전자 조주환 대표가 우리도 빨리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생산해야겠다 만들어야겠다 얘기를 좀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도 움직였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로보티즈가 있고 엔젤 로보틱스, 로보스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SK그룹은 유일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대다수가 지금 휴머노이드까지는 아니어도 휴머노이드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거나 협동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과 같은 부분들을 다 이미 생산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보티즈는 어차피 이제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일단은 저는 빼겠습니다.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내년에 아마 상반기쯤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양산을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삼성전자가 오늘 얘기를 한 게 그 얘기를 했어요. 빅테크 업체와 같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게 단순하게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둘만으로는 사실 조금은 먹을 수는 있어요. 결국에는 빅테크와 손을 잡고 MOU를 맺거나 여기에 따른 협약이 한 단계 레벨을 뗄 수 있는 측면이 좀 있다라고 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충분히 전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유일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11월 20일쯤에 이제 오픈식이 열릴 텐데 청라 공장을 4억을 이전을 했어요. 기존에는 한 350억 정도의 매출 나오는 회사인데 이게 2,500억짜리 이제 캐파 증설이 나오는 이제 공장입니다. 원래는 직교 로봇을 만들고 있고 협동 로봇을 만들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관절 로봇, 산업용 로봇을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서 올해 한 4월쯤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인재를 내보는 영입을 했어요. 삼성전자에서. 물론 이거는 한 2, 3년 정도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의 이게 이사회 중에 네 분이 SK온 이제 상임 이사예요. 그러니까 SK온 사람이겠죠. 이제 그분들이 향후에 이제 SK온 그 배터리 아메리카 이제 쪽이긴 한데, 최근에 뭐 LG 엔솔 우리 여기 있다가 이제 삼성 SDI가 대략 40기가와트 정도의 규모의 이제 ESS 공급 계약을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SK온이 공급 계약을 맺으면은 그 스마트 팩토리는 어디가 할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유일로보티스가 굉장히 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기술력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유일로보틱스가 향후에 좀 주가적인 측면이나 다른 그 대형 그 로봇 회사들보다는 좀 주가 덜 올랐기 때문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발전이 로봇 산업과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에 이제 전선환 회장님이 이제 우리나라 오면서 이제 AI 쪽 얘기를 해왔었지만은 그 전에 좀 한 단계 나아가서 최근에 소프트뱅크가 스위스의 그 산후조리 로봇 전 세계 1위 회사죠. ABB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물론 이 회사가 연간 매출이 한 2조 원 정도는 벌긴 해요. 실제로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대부분 뭐 자동차나 이런 제조업에 들어가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니까요. 근데 인수한 이유를 이제 손정희 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로보틱스, AI 쪽 관련된 로보틱스 시너지를 얘기를 해왔었죠. 이게 예전에 AI 데이에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한 게, 우리가 지금 연간 이제 전기차 생산량이 270만 대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2040년대에는 우리가 2천만 대까지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24시간 풀로 돌리는 거죠. 로봇을 통해서. 결국은 그런 로봇에 들어가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AI 칩들, 빠르게 이제 LLM 모델들을 돌려서 사람과 비슷한 지능형을 만들 수 있는 모델까지 생산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향후에 기대를 할 수 있는 로봇이라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GPU를 아까 30만 장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AI 발전들이 이게 로봇과 연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리쇼어링과 인건비 대체 수요가 로봇주에 어떤 장기 성장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빅테크 업체들, 최근에 아마존도 있다는 인력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컸죠. 이게 불과 1, 2년 전에도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대다수의 빅테크 업체들은 이미 그런 AI와 관련된 로봇,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한 현지에 대한 채택률이 굉장히 지금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리쇼어링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이번 관세 얘기를 하게 되면서 미국에 너네 공장 짓게 되면은 그런 고용과 관련된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사실 시장의 화두겠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에 관련해서 계산기를 이미 다 두드려 봤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냥 가볍게 이제 우리가 협동 로봇을 커피점에 파는 이제 협동 로봇을 보게 되면은 실제 한 달에 낼 수 있는 약정 금액이 160만 원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대략 한 220만 원, 230만 원 수준인다 봤을 때는 굉장히 엄청나게 이게 절약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24시간 풀로 돌려도 커피를 계속 제공 생산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이제 미국에 있는 공장에 생산을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은 지금 물론 이제 서비스업 자체가 미국이 한 7, 80% 비중이 크고 제조업이 20%밖에 되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로봇이 본격적으로 채택률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의 제조업이 물론 트럼프가 꿈꾸는 게 제조업의 강국을 꿈꾸는 게 주 목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현실성이 좀 있다라고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두산 로보티스 같은 경우도 미국 현지에 이제 북미 법인이 좀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걸 협동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에 대한 수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늘 항상 금리 인하 시기에는 이 물량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보통 협동 로봇 한 대당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회사들이 뭐 한 대, 10대 주문하지는 않겠죠. 거의 한 100대 이상만 주문을 하더라도 거의 한 30억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여기 로봇주에도 만약에 이런 리션에 대한 기회가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 로봇이 하반기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가능성과 투자자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 뭐 우리나라도 뭐 11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크긴 하겠죠. 물론 한국은행 총재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계속 부동산과 관련된 연계를 하게 되면서 조금 굉장히 신중한 좀 방향을 좀 보이고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협동 로봇이든 산업용 로봇이든 특히나 금리 인하 시기에 특히 기능 고객사들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저게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 거의 압도적으로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2위가 이제 환학, 일본에 있는 환학이 이 두 회사가 거의 한 4, 5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테크맨, 그리고 우리나라 두산 로보티스가 대략 한 5% 정도 점유율을 좀 가져가고 있어요. 뭐 그리고 레모 로보티스도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그동안 몇 년 사이에 이런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은 유럽이나 저 북미나 저기 남미 쪽의 법인들을 이미 인프라를 다 쌓아놨어요. 그 고객사들도 이미 MOU나 이런 게 다 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도요타나 이런 회사들이 주문만 내주기 좀 기다리면 돼요. 그 협선력에서 얼마만큼 가격 경쟁력에 따라서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우리가 금리 인하 시기에 뭐 주도 세트를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휴머노이드는 별개예요. 휴머노이드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고 지금 당장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협동 로봇과 산업용 로봇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쪽에서는 저는 이제 두산 로보티스를 제가 봤을 때는 협력 로봇에 대한 수주, 모멘텀 여기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주에 새로 투자하려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전략과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로봇주들이 협동 로봇이 있고 그리고 수술용 로봇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긴 하겠죠. 뭐 감속기와 만드는 뭐 부품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뭐 레모 로보티스에 들어가는 뭐 SBB 테크나 뭐 하이젠 RNM 같은 이런 기술들도 좀 뭐 근데 주가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변동성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로봇주를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좀 보고 있는 게 아까 뭐 협동 로봇과 관련해서는 유일 로보틱스. 이 회사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종합 로봇 회사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직교 로봇,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제가 볼 때 추후에는 감속기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일 로보틱스를 보는 게 맞고 수술용 로봇에서는 큐렉소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 한 10,000원 초반대이기는 한데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거는 이 최대 고객사가 사실 조금 이제 최근에 자사에서 새롭게 이제 로봇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서 한 25,000원까지 갔다가 거의 한 8,000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최근에 좀 10,000원까지 올라왔는데 3분기 때부터 일본 교세라 그룹과 이제 그 인공 관절 로봇인 큐비스 조인트를 납품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매출이 조금씩 이제 잡히기 시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수술용 로봇은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7월 달에는 이게 미국의 FDA 인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 한 6월이나 7월쯤에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내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미국의 싱크 서지컬이라는 회사와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회사죠. 인투이티브 서지컬, 다빈치 로봇이죠. 이게 예전에 2007년도, 2008년도가 12조 시가총액이었는데 지금 거의 한 180조, 200조 가까운 시가총액을 좀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큐렉소가 여기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좀 회사가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유일로보틱스나 큐렉소라는 이 두 회사 조금 챙겨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신사임당 구독자 수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온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보시는 분들은 좀 옳은 말일 수도 있고 좀 쉬운 말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확실히 명확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증시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신사임당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받아가셔서 고수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